하이투자증권 조선 담당 애널리스트 변용진입니다. 오늘은 저희 조선업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자료를 발간을 했고, 그에 대해서 조선업 하반기 시황 흐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조선소 실적 자체가 지금 우상향하는 구간입니다. 선가가 2020년도부터 계속 올라오고 있고 3년 동안 선가가 올라가면서 수주한 실적으로 조선소 실적이 계속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향하고 있는 구간이고 조선소별로 조금 시기는 다르지만 올해는 대부분 흑자 전환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주 측면에서 보자면 최근에 LNG, 특히 작년에 연간 170척 이상 전 세계적으로 발주가 됐고,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도 작년, 재작년에 굉장히 많이 발주가 됐는데, 지금 한 가지 나오고 있지 않는 선종이 탱커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 보고서의 제목인 반등의 초입이라는 거는 탱커의 반등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 전 세계 선박 발주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탱커하고 벌커는 한국 조선소가 잘 하지는 않지만 두 가지 선종이 차지한 비율이 통상 40%에서 한 50% 정도가 되는데,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탱커의 발주가 저는 이번 하반기를 반등의 초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가하고 운임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가부터 말씀을 드리면, 성가는 기본적으로 선주하고 조선소와 간의 이제 수요 공급에서 나오는, 그런 수요 공급의 불일치에서 나오는 가격 결정에 따라서 성가가 변동을 하게 되고요. 조선소의 원가 요인도 있고 환율이나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조선소의 공급 능력과 선주의 그런 수요의 관계에서 나오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수주 잔고를 보시면 전 세계 수주 잔고는 굉장히 2년 전에 비해서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 조선소의 수주 잔고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신 모습을 그래프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조성가 지수, 시장조사기관인 클락슨에서 조사하는 신조성가 지수를 봤을 때 수주 잔고하고 거의 동행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소의 전 세계 조선소의 공급 능력이 지금 상당히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2008년도 슈퍼사이클에 비교해서는 거의 30% 이하로 떨어진 상황이고, 중국하고 한국의 조선업 공급 능력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선소의 인도량하고 수주 잔고를 보셨을 때 역시 좀 많이 떨어져 있죠. 조선소 숫자가 많이 떨어졌고 수요도 조금 감소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한국과 중국의 양국의 점유율은 오히려 더 올랐습니다. 이 말은 결국 공급이 줄었는데, 공급 능력이 줄었는데 점유율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거는 양국 간의 그런 이제 가격 결정력이 높아졌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조선소, 한국하고 중국의 조선소가 성과를 예전보다 더 높여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임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운임이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진 상태고, 선종별로 약간 양상은 다르지만 운임 지수를 기본적으로 봤을 때 운임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성과는 여전히 굉장히 높은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러한 디커플링 현상이 굉장히 드문 일은 아닙니다. 운임하고 성과는 디커플링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과거에 한 10년 정도, 15년 정도의 사이클을 봤을 때 이런 현상이 4-5번 정도 반복이 되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통상은 한 3년에서 4년 주기로 이런 현상이 반복이 됩니다. 왜냐면은 일단 운임이라는 것은 선주하고 화주의 그런 수요 공급에서 결정이 되는 가격이고, 조선소 선가라는 것은 선주하고 조선소의 수요 공급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건데, 운임이라는 거는 스팟 운임이라는 것도 있고 1년치 운임 이런 식으로 정기 운임을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단기 운임을 보게 되고, 운임이라는 게 단기적으로 많이 정해집니다. 물론 10년 용선 이런 장기 운임도 있지만 대부분은 좀 굉장히 좀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경기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그래서 등락폭도 굉장히 크고 방향도 자주 바뀌고 하는 게 이제 운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대적인 말씀이고요. 상대적으로 역시 신조성가라는 거는, 근데 선가라는 거는 그렇게 급격하게 변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성가라는 게 지금 수주를 해서 계약을 하고 인도 때까지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가라는 건 그렇게 급격하게 변하지 않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운임과 성가의 불일치는 경기의 방향에 따라서 일부 디커플링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한 3년에서 4년 정도 주기로 디커플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운임이 좀 떨어졌다고 해서 성가가 내려간다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카타르 뭐 아무래도 굉장히 이제 대형 선주고 한국 조선소에 굉장히 많은 물량을 주고 있는 선주라서 이제 시장이 관심이 큰 것 같습니다. 2차 물량은 일단 한 40여 척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과거에 슬롯 레저베이션 어그리먼트를 통해서 조선 3사가 맺은 그런 척수가 한국조선해양 10척, 하나오션 12척, 삼성중공업 16척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총 한국조선소 40척 정도의 물량이 발주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현재 이제 6월부터 협상이 시작된 걸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관건은 성가인데요. 1차 물량, 작년에 발주가 됐던 1차 물량의 성가가 그때 당시 시장 성가보다 뭐 조선소별로 조금 차이가 있지만 한 7%에서 14% 정도 낮은 성가로 계약이 됐고, 그러면은 이번 물량은 어느 정도 낮은 성가로 계약이 될 거냐 하는 게 이제 시장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시장 성가 자체가 굉장히 상승한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 성가가 약 2억 6천만 불 정도 되고요. 거기서 뭐 간단히 심플하게 10% 정도를 빠진다고 하면은 2억 3천 약 500만 불 정도가 될 거고, 저는 2억 3천 5백만 불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 이하로 수주를 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소한 또 2억 4천만 불 정도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10%보다 더 적은 정도의 할인을 들어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당시에 조선소 납기 슬롯이 약 한 3년에서 3.5년 정도였습니다. 1차 계약 때. 근데 지금은 조선소 슬롯이 더 안 좋은 상황입니다. 현재는 대부분 4년 이상의 납기를 제시하고 있고, 불과 최근에 삼성중공업이 수주한 LNG 운반선의 경우에는 2028년 납기, 거의 5년 가까운 이제 납기를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소 상황이 그만큼 더 공급이 딸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선소가 물론 카타르가 중요한 선주기는 하지만 그런 이제 다른 발주도 많은 상황에서 카타르에만 너무 많은 특혜를 주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마이너스가 나지 않는 선에서 어느 정도의 이익을 보는 성과로 수주를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특히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시장 표준 모델 174K 큐빅미터로 발주가 나오지 않고 카타르만 쓰는 좀 큰 사이즈, 뭐 예를 들어 큐맥스 260K 정도로 발주가 될 경우에는 조선소 도크 효율에 좀 더 이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할인이 좀 더 적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뭐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표준선이 아니고 큐맥스로 발주됐을 경우에는 조금 더 비싼, 크기가 커서 비싼 것보다도 조금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좋은 뉴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슈퍼사이클이라는 단어가 좀 과도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부분적으로 특히 탱커의 발주를 좀 촉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MEPC 그 80차 회의에서 지금 주제로 얘기되고 있는 것이 이제 과거 회의에서 좀 미뤄져서 이번 회의에서 의논되기로 한 의제가 기존의 2008년 대비 2050년까지 탄소 배출, 그 해운업에서의 그 감축 목표를 50%까지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 회의에서 그 목표치가 50%에서 0%로 아예 탄소 넷제로로 강화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고, 거기 더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경제적하고 그리고 규제적 조치, 특히 경제적 조치는 탄소 배출에 대한 직접 부담금이 부과가 될 수가 있고, 규제적 조치로는 좀 이걸 가능성이 크게 보이지는 않지만 입항 금지 일부 그런 조치까지도 도입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결국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특히 이제 IMO 쪽에서도 그렇고 EU 쪽에서도 그렇고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조치들이 도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7월 초에 이런 IMO 국제회사기구 주관으로 이제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회의 결과 이런 조치들 그리고 규제적 강화적 조치가 도입이 된다고 결론이 날 경우에는 일단은 다적으로 그러면 그런 조치가 난다고 해서 지금까지 발주하지 않던 선주들이 갑자기 발주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당연히 물리적으로 선박이라는 게 당장 발주를 해서 받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니고, 또 지금 현재 운항하고 있는 선박들을 당장 폐선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그런 급격한 발주의 증가는 없을 겁니다. 다만 장기적인 추세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이벤트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탱커를 봤을 때 지금까지 탱커가 가장 친환경 조치에 좀 소극적인 선종이었습니다.
컨테이너랑 비교해서 보시면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이중연료 엔진을 도입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수주 장고에서 거의 30% 이상이 LNG DF 그리고 메탄올 DF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탱커의 경우에는 LNG DF, 메탄올 DF 합쳐도 20%가 안 되는 비율, 그리고 심지어 아무런 조치 없이 환경 규제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발주를 하는 비율도 여전히 한 반 정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선주들은 그냥 속도만 줄여서 저소속 운항을 하면서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그런 굉장히 소극적인 조치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런 MEPC 회의에서 환경 규제가 좀 더 강화가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경제적으로 아예 탄소 배출에 대한 부담금까지 부과가 된다고 하면은 이제는 이렇게 소극적인 조치로는 감당을 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거고, 부담금이 생긴다는 거는 결국 오펙스, 운항 비용에 있어서 유지 비용이 더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굳이 그렇게까지 할 바에는 차라리 카펙스, 처음 초기 투자를 늘려서 이중연료 엔진을 도입을 하고 조금 더 앞으로 더 강화될 그런 환경 규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려는 선주들의 움직임이 좀 더 강화가 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다른 선종은 이미 뭐 LNG 운반선이나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이런 조치들을 도입을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조치가 많이 없었던 탱커의 발주에 있어서 이런 선주들의 현재 고민거리를 오히려 좀 없애주고 발주를 촉발시킬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최선호주는 현재 현대미포조선으로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은 LNG 운반선을 하지 않는 조선소고요. 다른 빅3 조선소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의 배들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인데, 현재까지는 가장 전문 선종이라고 하는 MR 탱커, 미들레인지 탱커에 대해서 좀 많은 발주가 없었기 때문에 자이반, 타이반으로 작은 소형, 중소형 컨테이너선도 제작을 많이 수주 장고를 받아놨고, 그런 측면에서 조금 다른 조선소보다는 실적 개선의 폭도 좀 작았고, 수주 장고 역시 좀 전문 선종보다는 그래도 안 하던 걸 하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었는데, 지금 탱커가 중형 탱커, 중소형 탱커는 발주가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직까지 대형 선종, VLCC 같은 경우는 발주가 많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현대미포조선의 완전 전문 선종인 MR 탱커들의 그 발주는 이미 작년 그리고 재작년보다 발주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탱커가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는 미포도 돌아온다, 이렇게 보셔도 큰 무리가 없고요. 지금까지 받아온 선종들의 그런 성과 상승 추세를 봤을 때도 미포조선의 실적이 상승할 것은 자명한 일이지만, 거기에 더해서 올해 수주의 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미포의 경우에는 빅3 조선소에 비해서 납기가 좀 더 빠릅니다. 선종이 작기 때문에 빅3 조선소의 납기가 보통 한 3년 정도다 하면은 미포는 2년에서 2년 반 정도. 그 말은 그 실적 반영이 좀 더 빠르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올해 수주하는 그런 MR 탱커들의 실적 반영이 좀 더 빠르고, 실적 개선세가 내후년으로 갈수록 좀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조선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좀 관심도가 저조했던 현대미포조선에 대해서 하반기부터는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생각이고요. 현대미포조선 하반기 이후 탑픽으로 꼽았습니다. 조선업종 지금 굉장히 최근에 이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흐름이 자주 오는 흐름이 아닙니다. 조선업 아시다시피 이제 사이클 산업이고, 큰 사이클로는 20년, 작은 사이클로는 한 3, 4년 정도의 사이클을 보인다고 하는데, 보통 이제 실적과 수주가 같이 잘 가는 부분이 잘 없습니다. 보통 디커플링을 많이 하고, 그래서 지금 실적은 개선이 되고 있는데 수주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좀 우려 때문에 좀 투자를 꺼리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아 보이고, 굳이 말하면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좋아 보입니다. 수주에 있어서. 그래서 실적 개선세는 우상향이 굉장히 우려가 없는 상황인데, 수주가 그러면 저는 지금 수주도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는, 그런 수주와 실적이 앞으로 우상향하는 흔치 않은 그런 사이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부 투자자들께서는 이미 반응을 하고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탱커의 반등이 하반기부터 가시화되면 조선업 특히 시장에서 더 관심이 좀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 조선업 전망 좋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전망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